이빨은 영어로 투스, 이투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이때 초고온 초밀도의 한정이 폭발했습니다. 이때에는 뭐만 존재하느냐? 당연히 에너지입니다. 초고온. 형체가 없어요. 오케이? 에너지란 형체가 없다. 그냥 고온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해요. 자, 근데 웬걸 빅뱅 후 약 10의 마이너스 35승초입니다. 이게 뭔 쓰잘데기 없는 숫자야? 1초도 아니고 2초도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35승초다? 참 어떻게 기억하느냐? 날카로운 숫자죠. 상어 10의 마이너스 상어 10의 마이너스 35 상어. 알겠습니까? 날카로운 숫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사실 의미 있는 숫자예요. 왜 의미 있냐? 여러분들 시간이 연속적일까 아니면 불연속적일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은 아날로그 아니야? 시간은 연속적이지. 1초와 2초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거기 사이에 무수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 1.1111, 1.1111, 아니 굉장히 무수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시간은 사실 디지털 정보입니다. 시간은 기본 단위가 있어요. 연속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시간은. 그러면은 그 기본 단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플랑크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우면, 물리학을 전공 탁 하고 양자역학을 배우면은 플랑크 시간이라고 또 따로 배울 거예요. 그 플랑크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35초입니다. 5승초. 알겠나요? 이게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시간은 이렇게 쪼개진다. 어때요? 물리 더 탐나지 않나요? 더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물리야. 자, 무튼 간에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지났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최초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시간. 첫 번째 플랑크 초가 흘렀어요. 이때에는 당연히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팽창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세 번째, 쿼크와 경입자 등의 기본 입자가 이때부터 생성됩니다. 최초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최초의 입자, 즉 경입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시간, 그리고 최초의 입자, 경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봤더니 이거 웬걸? 이제 또 뭐야? 35승도 아니고 마이너스 6승이야. 이게 뭘 의미해? 10의 마이너스 6승. 여러분들 이 영화 장면 아십니까? 이거 뭐였나? 이웃집 사람이었나? 요 영화 장면 아시나요? 차 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학년이야? 자, 10의 마이너스 6승. 6학년이야? 10의 마이너스 6승 초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쿼크 세 개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입자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을 살펴봤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뭐였습니까? 그래요. 쿼크하고 전자였어. 오케이? 근데 봐봐요. 전자? 얘네들은 괜찮아. 얘네는 독립적인 아이들이야. 근데 쿼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 아이들입니다. 얘네는 본인 혼자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뭉쳐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아까 쿼크들의 집합을 살펴봤잖아. 뭐하고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였습니다. 요거 양성자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요 N 중성자라고 말할 겁니다. 앞으로 양성자는 이렇게 P라고 표현할 거고요. 중성자는 이렇게 N으로 표현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무튼 간에 처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플랑크 시간이 흘렀을 때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근데 6학년이야?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났습니다. 불안했던 쿼크는 지들끼리 모여서 이제 뭘 형성하기 시작하느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났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처음에는 1대 1이었어요. 공평하게 존재합니다. 오케이?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 쿼크 두 마리와 다운 쿼크 한 마리였죠.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 그래요. 업 쿼크 한 마리와 다운 쿼크 두 마리. 요렇게 배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놈들이야. 근데 웬걸? 10의 마이너스 6승초 이때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은 계속 팽창할 겁니다. 그렇죠? 공간이 팽창하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온도는 계속해서 하강해요. 온도가 하강한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에너지. 그 주변의 에너지 또한 계속해서 하강한다. 오케이? 식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자, 봐봐요. 이제 요 양성자 P와 그다음에 중성자 N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놈들은 그래요. 안정한 놈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요 놈이야.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에너지를 띠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1대1의 이렇게 비율로 존재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양성자 7마리 그리고 중성자 1마리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자면 다음과 같아요. 원래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네 마리 있었으면은 아니 중성자도 당연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존재했어요. 근데 웬걸 조금 더 에너지상으로 불안한 친구가 누구다? 여기는 요 중성자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 이후 여기서 시간이 살짝 흐르게 된다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이렇게 7대1로 바뀌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요 중성자들은 다 양성자로 전환이 돼요. 아 선생 나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요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에너지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에너지 상태가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자, 물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오케이? 언덕 위에 요 아래에다가 공을 이렇게 넣고요. 요 위에다가는 이렇게 공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요거 살짝 왼쪽으로 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바로 아래로 직행입니다. 오른쪽으로 톡 치면 어떻게 돼요? 요놈 오른쪽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야. 요렇게 에너지 상태가 높은 거, 요 친구 에너지 상태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위치 에너지가 높습니다. 요 친구들이 바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상태가 높다라는 거. 좀만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움직여서 다른 놈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중성자예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놈은 누구냐? 양성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는 1대 1이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살짝 지나면 어떻게 전환이 된다? 그렇죠? 바로 7대 1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럭키 7 양성자 럭키 7. 자, 그 다음에 빅뱅 후 약 3분이 흘렀어요. 아, 참 외울 거 많죠? 이 오른쪽에다가 살짝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타임라인 10의 마이너스 35승초고요. 그 다음 살펴봤던 타임라인 6학년이니 10의 마이너스 6승초예요. 그 다음 살펴볼 거보다 갑자기 분 단위로 뜁니다. 3분이에요. 3분? 3분? 3분 카레 3분 지났습니다. 요 아래는 뭔가요? 복권입니다. 여러분들 요 복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겠지. 매 주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자, 요 당첨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자, 봐봐요. 3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는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3분 10억이라 했습니다. 당첨금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졌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입자의 운동이 당연히 느려지겠죠? 온도가 내려갔다,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휙휙휙휙 움직이고 있던 입자들의 운동 속도도 당연히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양성자 P, 이 친구와 중성자, 오케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 양성자와 중성자 원래 독립적으로 잘 살았어요. 왜? 아니 그냥 주변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운동 속도가 워낙 빠른 거야. 얘네 둘이 결합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진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요 놈들의 이제 운동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놈들이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놈이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되겠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양성자와 자, 여기 있는 게 양성자. 그리고 뭐였습니까? 요거 중성자예요. 자, 3분이 지났습니다. 온도가 어떻다고? 로또 맞은 온도 10억 켈빈 이하입니다. 오케이? 그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요 놈들은 원래 독립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놈들이었는데 운동 속도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놈들이 만나는 빈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합은 어떻게 하느냐? 잘 봐봐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7대 1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14개의 양성자, 2개의 중성자가 있지만 이것도 비율이 똑같이 몇 대 몇이야? 7대 1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요 놈 보이십니까? 양성자 2마리와 그 다음에 중성자 몇 마리가 결합합니까? 그렇죠? 중성자 2마리가 결합합니다. 요 결합을 해서 뭐가 되냐면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입자 중 하나죠. 기본적인 원자 중 하나입니다. 기본 원자, 헬륨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뭐 이런 거 외웠을 거예요.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이나. 그쵸? 주기율표 배웠잖아.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읊어봅시다. 읊어보세요. 뭡니까? 그쵸? 수소하고 헬륨이었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요 헬륨은 이렇게 3분이 지난 후 양성자 2마리와 중성자 2마리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알겠나요? 아니 선생 그러면 수소는 뭔데? 여러분 수소는 이미 있어요. 바로 요 놈이 수소입니다. 요 양성자 하나가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렇느냐? 수소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입자예요. 가운데에 이렇게 양성자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소야. 자, 그러면 2번 헬륨을 한번 살펴볼게요. 헬륨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2번이라며. 2번. 그러면 봐봐. 요 가운데 원자핵은 이렇게 양성자 2마리와 그 다음에 누구로 있을까요? 중성자 2마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양성자 두 마리가 있으니까 전자는 몇 마리 있을까? 당연히 두 마리 있겠죠. 헬륨 같은 경우 요렇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놈의 정체가 바로 수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놈의 정체가 헬륨이다.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소의 원자핵 그리고 헬륨의 원자핵이 되겠다. 수소의 원자핵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 자체로 바로 요놈 양성자가 될 것이고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두 마리와 중성자 두 마리가 결합한 친구가 되겠다. 알겠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빅뱅 후 약 3분이 흘렀습니다. 로또 생각하라고 했어요. 로또 온도가 어땠어? 10억 켈빈 이하입니다. 아래예요. 그랬더니 웬걸 온도가 떨어져서 결국 7대 1의 비율로 존재하던 요 친구들이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날도 추워지고 야, 우리 같이 살자. 오케이, 좋아. 해서 여기는 요 양성자 두 마리가 중성자 두 마리와 요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헬륨이 된 거예요. 몇몇 친구들이 그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선생, 얘네들은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돼? 당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해야죠. 요 양성자들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는 서로 붙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성자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접착제 역할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붙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습니다. 이때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몇 개씩 존재하느냐, 입자들의 개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었죠. 그쵸? 일곱이었고 여기에서 요만큼이 사라졌습니다. 얘한테 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남는 양성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요 아랫줄까지 합쳐서 그래서 요 친구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거 요 헬륨 원자핵은 just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입자들의 수를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입자들의 수 12대 1이다. 12대 1이다. 자, 그러면 입자들의 질량을 물어요. 이제 질량입니다. 요거는 수요.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을 묻습니다. 자, 참고로 양성자와 중성자 요 한 놈의 질량을 그냥 우리는 1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1이라고 합니다. 그냥 입자 하나당 질량을 1이라고 할게요. 요 두 놈의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랬을 때 봐봐요. 요는 몇 마리 있다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쵸? 그러면 당연히 입자 하나당 질량이 1이므로 수소의 질량은 12.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입자 4마리가 이렇게 결합돼서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요 놈의 질량은 얼마야?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량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대 1로 표현합니다. 자, 구분해야 됩니다. 개수비를 묻는다면 12대 1이요. 질량비를 묻는다면 3대 1입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개수비 하면 요것만 떠올려. 요거 뭡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생뚱맞게 12지신이 이렇게 있을 텐데 봐봐요. 요 12지신. 요 친구들을 생각해 주세요. 개수비 숫자를 묻는다? 그러면 그냥 12마리야. 12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알겠나요? 12. 개수비는 무조건 12대 1. 질량비는 무조건 3대 1. 선생님, 그냥 내가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다 그려놓고 이렇게 그냥 제가 추론하면 안 되나요? 물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돼요. 문제 풀 때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시험 상황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상황에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 문제 풀 시간이 없잖아요. 외워줘야 될 거는 외워두고 시험 문제 풀어야 됩니다. 연습할 때는 그래도 되지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38만 년이 지났어요. 어이쿠야, 많이도 흘렀다. 38만 년? 이때는 우주의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약 3000 켈빈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준에선 굉장히 높죠.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가 이때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국밥이었어. 따로 놀았어. 온도가 워낙 높았으니까 얘네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었어요. 요 원자핵, 즉 양성자와 요 마이너스 전자, 요 친구들은 사실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워낙 높아서 살짝 결합하려고 해도 야, 그냥 나 쌩 가버립니다. 오케이? 얘도 그냥 쌩 가버려요.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팽창이 계속 진행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어? 감소한다라고 했죠? 온도가 감소하면 요 놈의 속도 또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하니까 결국 요 두 놈들은 서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때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세요. 우주 공간으로 빛이 퍼져나가 투명한 우주가 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봐봐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놈들은 막 마구 움직이다가 이제 잡혔어요. 서로가 한 몸이 됐다고, 원자가 됐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봐봐요. 요 두 놈은 처음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 그러다가 잡히면은 요 두 놈의 운동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그 에너지는 뭘로 바뀔까요? 바로 빛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원자가 만들어지면은 빛이 방출됩니다.
알겠나요? 아니 그냥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요 원자핵과 전자 둘 다 솔로였어. 근데 웬걸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둘의 취미생활 사라지는 거야 사실. 없어지는 거다. 둘이 취미생활 그냥 없어지고 어쨌든 한 가정이 됐으니까 이 취미생활은 이제 밖으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요 빛들은 현재도 관측이 돼요. 우주 전체를 살펴봐도 요 빛들은 계속 관측이 돼요. 그래서 우주 전 배경에서 관측되는 빛이구나 해서 우리는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도 당연히 관측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빅뱅 이전의 우주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빅뱅 이전의 우주래. 38만 년 이전의 우주. 38만 년 이전의 우주는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솔로였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다녀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의 우주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왜? 그냥 사방에 그냥 입자들이 핑핑핑핑핑핑핑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투명해요. 근데 38만 년 이후 온도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약 3000켈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서로 결합됐죠.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원자가 생성된 이후의 우주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말합니다. 전자가 원자핵에 의해 속박되어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어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굉장히 고에너지 입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불투명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투명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 바로 뭐냐?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이거 온도입니다. 3000켈빈 그리고 38만 년 외우세요 라고 말하면은 못 외우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뭔가요? I love you 3000. 우리 마블 영화 팬이라면 다 요 대사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언맨 선생님이 이제 딸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3000만큼 사랑해. I love you 3000. 굉장히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원래 3000이라는 숫자가 따뜻해요. 그래서 요거 3000켈빈일 때 따뜻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원자가 탄생됐다. I love you 3000. 언제? 38만 년 후에. 알겠습니까? 38만 년. 빅뱅 이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시간이 흘렀어. 38만 년. 손발 38. 알겠습니까? 이때 이후 온도는 어떻다? 그래요. I love you 3000. 굉장히 따뜻하다. 3000켈빈이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뱅은 언제 있었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엄청나게 억소리 나기 전의 과거다.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최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예요? 날카로운 시간.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오케이? 최초의 시간이 흘러서 그때 뭐야? 기본적인 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쿼크와 전자였죠. 그리고 또 이때는 언제입니까? 6학년이니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흘렀어요. 이때에는 뭔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이제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놈들의 비율은 1대 1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7대 1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요놈들이 만들어졌고 빅뱅 후 약 3분 카레, 3분이 지났어요. 이때 온도는 어땠어? 로또 맞았죠? 10억 켈빈 이하였습니다. 10억 켈빈 이하고요. 요 3분이 지난 후 그래요. 원자 핵들이 만들어졌다. 핵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놈과 피, 수소핵이죠. 수소. 이렇게 써줘야겠네. 3분이 지난 후에 핵들은 요 수소와 그 다음에 헬륨이 되겠다. 원자 아닙니다. 원자 핵입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만들어졌어?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그쵸? 12지신 떠올리라고 했어요. 12대 1이다.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1이다.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놈들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우주는 따뜻하다라고 했어요. I love you 3000. 그래서 따뜻해진 요 우주에는 이제 요 핵들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졌다.